뉴저지주에서는 오는 3월 7일부터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종료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일본을 여행경보 최고인 4단계로 올렸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지난해 말 코로나19 백신 제조 공장을 셧다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몇 달 동안 백신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간 15,0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이 동급생의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오는 3월 7일부터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종료됩니다. 다만 각 학교와 학군이 별도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취할 수는 있고 개별적인 마스크 착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뉴욕과 커네티컷주도 마스크 의무화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오는 3월 7일부터 주 저녁 모든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월 7일 이후 각 학교와 학교는 별도로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킬 수는 있지만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킬 수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방역정책 수정 여론이 커지면서 나온 결정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주 보건국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신규 확진자는 1,490명으로 지난해 추수감사절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겨울이 지났다는 계절적인 요인도 마스크 의무화 폐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저지주에 앞서 펜실베니아주는 지난달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인근 커네티컷주도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종료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저연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아직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수일 내로 정책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법원이 지난 4일 주정부의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판결을 내린 당일부터 당장 해당 조치에 잠정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9,800여 개에 달하는 일리노이 초중 고등학교는 월요일부터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일리노이주도 스프링필드를 관할하는 샌거몬 카운티 법원은 학부모 700여 명이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지난 4일 내린 판결에서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학교 내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를 무효화했습니다. 이 명령은 4일 오후부터 즉각 발효됐습니다. 이날 레일린 그리스초 판사는 29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각 정부기관은 법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월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일 기존의 공중보건법이 코로나19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2020년 3월 이후 지금까지 법을 수정 보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주민을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초 판사는 또 교사 교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정기검사를 요구하는 비상조치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환자와 접촉한 학생을 등교하지 못하도록 한 지침도 무효화시켰습니다. 이번 판결로 일리노이주 내 약 1,000개 교육청, 9,800여 초중 고등학교는 갑작스레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면서 일부 교육청은 7일 임시 휴교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는데 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잃게 됐다면서 크웨임 라울 검찰총장을 통해 즉각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타주가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성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가검사소에서의 사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를 병행한 주민 가운데 PCR에서 양성을 받았는데도 신속 항원 검사는 음성 결과를 받은 경우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유타주 보건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학조사관들이 유전자 증폭검사와 젠바디가 만든 신속 항원 검사를 병행한 주민 18,000명의 결과를 검토했다며
양성 PCR 결과를 받은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신속 항원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신속 항원 검사가 확진자를 식별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분석에서 밝혀진 차이가 예상보다 더 크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당국은 추가 검토를 위해 이날부터 이 검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타주 보건부 전염병 학자 레이샤 놀레는 이번 조치는 사람들이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가 진단 키트인 에보트, 비낙스나우의 정확성은 젠바디보다는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낙스나우의 경우 가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3분의 1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부는 전국적으로 검사 건수가 부족하고 주정부의 접근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신속검사가 오미크론 감염 초기에 더 많은 거짓 음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증상 발현 후 하루나 이틀을 기다리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이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포스트 코로나19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드는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현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일상 회복 단계로 전환할 경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백악관이 언제 일상으로의 전환 지침을 발표할 것인지 관련한 질문에 현재로선 오미크론과의 싸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브리핑에서 일상으로의 전환이 언제 이뤄질지 불분명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솔직히 모르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최상의 시나리오는 백신과 부스터샷, 검사, 마스크 착용 등으로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이고 더 빨리 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시엘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등 일부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입원율을 특정 코로나19 지침을 해제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지 벤저민 미국 공중보건학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가 어디로 향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전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지침이 CDC보다는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등 윗선 차원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일본을 여행경보 최고인 4단계로 올렸습니다. 한국은 3단계를 유지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일본 여행의 안전도를 나타내는 여행경보를 4단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여행 금지 권고로 올렸습니다. 이날 일본은 4단계 중에 두 번째로 심각한 여행 재검토 권고에서 가장 심각한 여행 금지 권고로 올라갔습니다. CDC는 어제 업데이트한 코로나19 여행 경보에서 일본 외에도 쿠바, 리비아, 아르메니아, 오만, 콩고 민주공화국 등 6개국을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 미국인들에게 이들 국가로 여행 가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DC는 최근 28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500명을 초과해 발생한 국가를 대상으로 여행경보 4단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CDC의 여행경보상 4단계로 분류된 국가나 자치령은 13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50여 개 나라와 함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3단계 높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3단계 국가는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하는 곳입니다. 존슨앤존슨이 지난해 말 코로나19 백신 제조 공장을 셧다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시적인 폐쇄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백신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존슨앤존슨이 지난해 말 코로나19 생산 공장을 폐쇄했다면서 이번 셧다운은 일시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네덜란드 남부 레이던에 위치한 얀센 제조시설에서만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백신 제조 공장은 몇 달 후 다시 백신을 생산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직 백신 공급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몇 달 동안 백신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존슨앤존슨이 2022년 코로나19 백신의 매출 예상치를 35억 달러로 전망했다면서 이는 전년보다 46% 증가한 수치지만 경쟁사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간 15,0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의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원은 지난 4일 미국 경쟁 법안을 처리하면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 동반자법 수정안을 포함했습니다. 정보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5,000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한국계인 공화당 영킴 하원 의원이 지난해 공동 발의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 개로 제한돼 있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은 이와는 별개로 캐나다 무제한, 멕시코 무제한, 싱가포르 연 5,400명, 칠레 1,400명, 호주 1,500명 등 5개국에 대해선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국가가 됩니다. 2013년부터 회기 때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고 이번에는 하원 통과라는 첫 결실을 거두게 됐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상원의 관문을 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됩니다. 상원에서도 지난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지금이 집을 사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5%에 그쳤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69%가 지금이 주택을 매도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대답했습니다. 미 국책주택담보대출 보증기관인 페니메이가 어제 공개한 1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답한 응답자는 25%로 역대 최저에 그쳤습니다. 반면 주택을 매도하기 좋은 시기라는 답변은 69%로 지난 2010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페니메이가 매달 집계하는 주택 구매 심리지수도 전월보다 2.4포인트, 전년 동월보다 5.9포인트 각각 하락한 71.8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인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값이 너무 치솟은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예고로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를 배경으로 교외에 넓은 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난해 평균 집값은 매월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너무 오른 탓에 적정 가격대 주택 매물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 지난달 30년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1년 전보다 1%포인트 상승하면서 주택 구매를 일단 포기하는 잠재적 수요도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이 동급생의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는 확인되지 않았고 용의자 학생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뉴욕포스트 등 어제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은 책상 위로 다른 여학생의 머리를 밀친 후 머리를 수십 차례 가격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 손을 들려고 시도하지만 가해 학생의 무자비한 타격이 멈추지 않고 옆에서는 반 동급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영상 속에서 그만 멈추고 학생에게서 떨어져라고 소리치지만 구타는 계속됐습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때린 이유와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클라크 카운티 학군 경찰관인 브라이언 징크는 현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해 학생은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성명을 통해 학교행정처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학생 간 괴롭힘 사례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니 게르존 라스베이거스 고등학교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학교 측이 해당 사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학생 행동 강령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린 세펠다 교육감도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클라크 카운티 학군에서 폭력행위, 폭행, 괴롭힘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현대 및 기아차가 48만 5천 대에 가까운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또 소유주에게 화재 위험을 경고하고 차를 실외에 주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최근 48만 5천 대 가까운 차량에 미국 내 소유주에게 차를 실외에 주차할 것을 권고하고 리콜 조치했습니다.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이 오염돼 전기 합선 단락이 생길 수 있다면서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라도 혹시 불이 날 위험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리콜 해당 기아 차량은 미국에서 팔린 2014에서 2016 스포티지 일부와 2016에서 2018 K900 세단입니다. 현대차는 2016년에서 2018년 산타페 일부, 2017년에서 2018년 산타페 스포츠, 2019 산타페 엑셀 및 2014년에서 2015 투싼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11건의 화재 신고를 받았지만 부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도로안전 당국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을 밖에 주차하고 리콜 정비가 될 때까지 엔진 구조물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판매 딜러들은 퓨즈를 교체해줄 계획입니다. 이어 현대 딜러가 컨트롤 모듈을 검사해서 필요하면 교체를 하게 됩니다. 현대 차주들은 4월 5일부터 통보를 받고 기아는 3월 31일부터 레터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리콜에 앞서 이 한국자동차 제조사는 잦은 엔진룸 화재 때문에 연방도로교통안전청으로부터 1년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12월 안전청은 이 회사에 대해 2017년부터 시작했던 2건의 조사를 새 공학 분석 조사로 통합시켰고 그간 161건에 달하는 엔진 화재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구인난에 사무직 직원 기본급 상한선을 기존 16만 달러에서 35만 달러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를 통해 지난해는 특히 노동시장이 경쟁적이었다며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을 고려하며 더 의미 있게 보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기본급 인상 외에도 전 세계적 대부분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보상 범위를 늘리고 있고 증가폭이 과거보다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MTA가 팬데믹 이후 급감한 승객 회복을 촉진하고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전철, 버스, 통근 열차에 대한 요금 인하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하 프로그램은 한시적인 것으로 약 4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28일부터 크레딧카드나 스마트폰으로 자동 결제하는 옴니 사용 고객은 매주 월요일부터 전철 12회 탑승을 채울 경우 승차당 2.75달러가 부과되고 이후 해당 주 일요일까지는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놀스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통근 열차도 편도요금에서 20% 할인된 20회 승차권을 새롭게 출시하고 월간 정기권의 경우도 기존 요금에서 10%가 추가 인하됩니다. 어제 미국의 양대 저비용 항공사인 프론티어 항공과 스피릿 항공은 양사가 합병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합병회사는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미국 5위 항공사가 됩니다. 이번 거래 규모는 총 66억 달러로 프론티어 항공 측이 합병회사의 지분 51.5%를 갖습니다. 두 회사는 현재 미국 카리브해 중남미에서 하루 1000여 편을 운항 중이고 대부분은 미 국내선입니다. 새 회사의 브랜드명과 최고 경영자, 본사 소재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합병 작업은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무료 온라인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는 한국어와 중국어 등 11개 언어로 지원하고 지원 자격은 2021년 소득이 7만 3천 달러 미만인 뉴욕 주민입니다. 무료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는 뉴욕주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 역시 연소득이 7만 3천 달러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연방국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되고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